이번 회차는 좀 쉽게 가보기로 합니다. 그 점 참조하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1경기는 세비야와 알메리아 경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오래전까지 보면 세비야가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두 경기는 1승 1패를 기록 중이네요. 세비야가 새 시즌 출발이 좋지 않은데 알메리아도 22의 성적이라 좋다고 할 수 없네요. 이런 경기는 세비야가 잡아줘야 하는데 두 팀의 최근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세비야는 알메리아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총 5번을 싸워서 라스팔마에게만 승리를 거뒀네요. 알메리아는 6번을 싸워서 승리가 한 번도 없습니다. 카디스와 비기고 발렌시아와 2대2로 비긴 건 좀 인상적이네요. 세비야는 5경기에 6골을 뽑아냈고 알메리아는 6경기에 7골을 뽑아냈으니 알메리아가 한 경기를 더 치른 걸 생각하면 비슷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그림의 득점률도 거의 대등하게 나오네요. 문제는 실점률인데 근소하게 알메리아가 더 많은 실점 중입니다. 세비야의 최근 전적은 라스팔마를 잡고 오사수나와 비겼습니다. 알메리아는 비아레알에 한 점 차 패배를 당하고 발렌시아와 비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세비야의 이름값만 보고도 쉽게 승리를 예측할 텐데 시즌 초반에 지금 모습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알메리아가 골을 못 넣는 팀이라면 세비야의 손을 쉽게 들어줄 텐데 성적은 20위에 머물러 있으나 골은 꾸준히 넣고 있습니다. 첫 경기이지만 한 점 차 승부이니만큼 역배도 가능하다 보여져 세비야의 무와 패 가져갑니다. 이 경기 유벤투스와 레체의 최근 맞전적은 유벤투스가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엔 한 점 차로 승부가 갈렸네요. 오래전 무승부도 한 적이 있고 최근도 한 점 차 승부라면 이번 경기도 무승부의 확률을 쉽게 지우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벤이 4위, 레체가 3위로 승점도 한 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유벤투스가 1패가 있는 반면에 레체는 아직 패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름값이 커서 유벤투스에 76%가 몰렸네요. 유벤투스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무승부는 가져가야겠습니다. 홈팀 유벤투스의 승과 무챙겨 놓습니다. 3경기는 마요르카와 바르셀로나인데 맞전적에서 전혀 이변이 발생한 적이 없네요. 마요르카는 그래도 셀타를 한 번 이겨 1승을 챙겼습니다. 나머지 5번은 2무의 3패인데 바르셀로나는 첫 경기인 헤타페전에서 무승부를 내며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5경기는 홈이고 원정이고 시원하게 골을 뽑아내며 승리를 했습니다. 마요르카가 헤타페처럼 이변을 낼 수 있는 팀인가를 보면 마요르카는 첫 경기에 라스팔마와도 비겼습니다. 셀타를 잡아낸 건 이변이지만 셀타와 바르셀로나는 완전히 다른 팀이죠. 득표율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강축으로 팔릴 수밖에 없고 인정하고 갑니다. 홈팀 마요르카 패배 가져갑니다. 4경기는 칼리와 밀란 경기인데 보시다시피 맞전적은 밀란이 압도적입니다. 이번 시즌 보겠습니다. 칼리아리는 볼로냐전에서 한 골을 뽑아낸 게 전부입니다. 5번을 싸우는 동안 단 한 골을 기록했죠. 0대0으로 비긴 경기가 2개인데 그 2경기를 잘했다고 해야 하겠네요. 반면에 밀란은 인테르에게 5대1로 쳐맞은 것 말고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무승부 없이 4승을 챙겼네요. 인테르는 칼리아리를 2점 차로 이기고 밀란은 4점 차로 지그시 눌러줬네요. 밀란이 단 한 골을 넣더라도 넣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5경기에 한 골을 넣은 칼리아리가 골을 넣기는 힘들어 보여 무승부의 이변도 굉장히 희박합니다. 득표율대로 홈팀 칼리아리 패배 가져갑니다. 5경기는 엠폴리와 살레르니 경기인데 얘네는 4번을 만나 2번을 엠폴리가 이겼다고 말해줍니다. 가장 최근이 5월인데 그때는 한 점 차로 승리를 했네요. 한 점 차라는 건 자칫 비길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전 2경기를 보면 실제로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엠폴리가 좋지만 비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팀 다 하위권에 있고 승리가 없는 건 똑같지만 엠폴리는 무승부도 없어 승점이 0점인 반면에 살레르니는 3번이나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살레르니의 순위가 조금 앞에 있는데 지금 현재의 득표율은 엠폴리에 조금 더 몰렸습니다. 엠폴리는 5경기를 하는 동안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살레르니는 진 2번의 경기에선 골을 넣지 못했지만 무승부 경기에선
3번 모두 골을 넣었습니다. 엠폴리가 맞전적에서 조금 앞선다고는 하지만 5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다는 건 지금의 살레르니가 좀 더 경기력이 좋다는 걸 말해줍니다. 한 점 차라도 살레르니가 앞선다고 봐야 하고 이변이면 무승부가 되겠네요. 이번 경기는 홈팀 엠폴리의 패배 가져갑니다. 6경기의 엘라스와 아탈란타는 최근 5번을 만났는데 아탈란타가 4승 1패로 월등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은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무승부는 제외하겠습니다. 둘 다 똑같이 2패인데 아탈란타가 1승을 더 챙겨서 6위에 있습니다. 엘라스는 처음 2경기를 이기고 그 이후 승리가 없는 반면에 아탈란타는 프로시노와 피오렌티에 졌습니다. 프로시노와 피오렌티는 각각 8위와 5위에 있는 팀으로 아탈란타와 지고 이기고 해도 되는 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엘라스가 이긴 로마와 엠폴리는 하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엘라스는 2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한 데 반해 아탈란타는 배패한 2번의 경기에서도 골을 뽑아냈습니다. 맞전적에서도 앞서고 득표율이 64%인데 더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라스의 홈패배 가져갑니다. 7경기 빌바오와 헤타페의 맞전적은 무승부가 골고루 있습니다. 0대0부터 2대2까지의 무승부라니 딱 맞수인가 봅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빌바오는 4승을 챙겨서 4위에 있습니다. 헤타페는 초반 잘 싸우고 있다고 하지만 2승밖에 챙기지 못해 13위에 있네요. 득표율을 보면 압도적으로 빌바오에게 몰려 있습니다. 빌바오는 홈과 원정에서 각각 2승을 챙긴 반면에 헤타페는 원정에서 이긴 적이 없이 3패입니다. 하지만 그 3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맥없이 당한 경기는 아닙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한 점차 패배를 당했고 소시에다와도 접전 끝에 4대3이라는 점수를 만들어내고 패했습니다. 홈에서는 오사수나와 알라베스를 잡았고 지금 엄청 잘 나가는 바르셀로나와 비기며 이변을 만들어냈죠. 앞서 맞전력에서 보았듯이 이름값은 빌바오가 훨씬 앞서지만 최근 무승부 경기를 4번을 했다는 것과 헤타페가 패한 경기도 맥없이 무너진 경기는 없었다는 점을 들어 여기서 21%의 이변픽을 가져가겠습니다. 헤타페는 레알에게 한 점 차로 지면서도 골을 넣은 데 반해 빌바오는 레알에게 홈에서 0대2로 졌습니다. 또 빌바오가 마요르카와 무승부 경기를 했다는 것까지 생각하면 헤타페가 쉽게 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무승부 하나만을 가져가느냐 거기에 홈승이나 홈패를 더하느냐가 문제인데 역시 헤타페의 승리는 좀 버거워 보이는 게 사실인 만큼 홈팀 빌바오의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8경기 비아레알과 지로나는 올해 2번을 만났는데 모두 비아레알이 한 점 차로 승리했습니다. 오래전엔 지로나도 이긴 전력이 있고 맞전적에선 무승부가 없었다는 점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득표율을 보면 지로나가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로나는 5승을 챙기며 2위이고 비아레알은 2승을 챙기며 12위에 있습니다. 분명 지로나가 시즌 초반 잘 나가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로나가 싸운 팀들은 첫 경기 소시에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10위권 밖의 팀들입니다. 그에 반해 비아레알은 알메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10위권 안에 있는 팀들이죠. 지로나가 약팀들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첫 경기 소시에다와 대등하게 싸워 무승부를 냈다면 비아레알은 현재 1위 팀 바르셀로나와 골을 주고받으며 3대4 한 점 차로 졌습니다. 순위는 지로나가 월등하게 앞서나 아직 시즌 초반이고 상대팀들을 생각한다면 비아레알이 홈에서 충분히 선전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맞전적에서 올해 1월과 5월에 연거푸 비아레알이 이긴 것까지 감안한다면 지로나의 45%의 득표율은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팀이 무승부는 없었고 이번 시즌에도 비아레알과 지로나는 6번 경기 중에 무승부가 한 번인 만큼 승패로 갈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로나에게 표가 몰렸지만 비아레알의 홈에서의 선전을 기대하며 비아레알 승과패 2개 가져가겠습니다. 9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라스팔마 경기입니다. 맞전적을 보면 그래도 오래전엔 2번이나 무승부 경기를 했었다는 거. 하지만 레알이 이길 때는 확실하게 이겨줬네요. 원정팀 라스팔마는 6번 중에 1번을 이겼고 레알 마드리드는 6번 중에 1번을 패했습니다. 득표율이 홈팀의 압도적인데 이건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인정하고 가야겠습니다. 레알이 홈에서 라스팔마와 비긴다는 생각은 너무 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바로 지난 회차에 압도적으로 팔리고 AT 마드리드에 패하며 부러지긴 했지만
AT 마드리드와 라스팔마를 비교할 수는 없겠죠? 홈팀 레알 마드리드 승리 가져갑니다. 10경기는 인테르와 사스올로 경기입니다. 두 팀은 인테르가 맞전적에서 4번을 이기고 1번 패했네요. 그 패한 경기가 인테르의 홈이었다는 거, 그건 좀 의외입니다. 인테르는 홈 원정할 것 없이 모든 경기를 승리하며 1위에 있습니다. 사스올로는 홈에서 3번의 경기를 치렀는데 2번을 이겼고 원정에서는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 경기가 참 걸리는 경기인데 말입니다. 인테르는 5번 모두 이겼지만 AC 밀란과 피오렌티를 제외하면 AC 몬차, 칼리아리, 엠폴리가 모두 하위권에 있는 팀들입니다. 그런데 경기에 피로도가 있다고 해도 직전 경기는 22의 엠폴리와의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여태 것과는 달리 한 점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테르가 5경기 중 상위팀과 싸운 경기는 2개라는 거죠. 사스올로가 싸운 아탈란타, 나폴리, 프로시노네는 나란히 6, 7, 8위에 있는 팀들입니다. 언제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팀들이고 바로 직전 경기인 유벤투스는 4위에 안착한 팀인데 사스올로가 4대2로 여유있게 승리를 챙겼습니다. 사스올로가 싸운 5경기 중 약한 팀이라고 볼 수 있는 팀은 엘라스인데 엘라스도 지금 12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딱 직전 경기만 놓고 본다면 인테르는 22 엠폴리의 한 점 차로 승리했고 사스올로는 4위 유벤투스를 2점 차로 잡았습니다. 이게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징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득표율을 봐도 인테르의 90%가 몰려 있습니다. 좀 무리겠죠? 하지만 인테르가 엠폴리를 한 점 차로 이긴 것과 사스올로가 유벤투스를 2점 차로 잡은 것은 엄연히 바로 직전 경기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맞전적에서 인테르가 4번을 이기고 1번을 홈에서 진 기록이 있는데 이번이 혹시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회차는 아닐지 기대감도 들긴 합니다. 홈팀 인테르의 승과 패배 가져갑니다. 11경기는 라치오와 토리노의 경기입니다. 맞전적은 무승부가 4번에 올 4월엔 토리노가 한 점 차 승리를 했다고 나옵니다. 라치오와 토리노는 순위 차이가 조금 납니다. 라치오가 15위인데 토리노가 1승과 무승부를 한 번 더 챙겼네요. 두 팀은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팀들이 아닙니다. 앞에서 본 맞전적에서의 4번의 무승부는 0대0과 1대1입니다. 토리노가 이긴 경기도 1대0 경기입니다. 득실표에서 말해주듯 득점력은 비슷한데 실점률은 라치오가 조금 더 큽니다. 하지만 싸운 상대를 보면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원정팀 토리노가 싸운 강한 상대는 AC 밀란 한 팀이지만 라치오는 US 레체, 나폴리, 유벤투스와 싸웠으며 심지어 나폴리는 잡아버렸습니다. 토리노가 나폴리, 유벤투스, 레체와 싸운다면 역시 실점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순위는 토리노가 많이 앞서 있으나 그건 상대팀에 의한 결과일 뿐이고 이 순위는 이제 초반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좀 덜 쳐줘야 한다고 할까요? 득표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승부가 가장 많고 승패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약간 있을 뿐입니다. 두 팀이 무승부가 많았고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아니니 무승부도 가능하고 또한 라치오가 상대한 팀들과 토리노의 상대팀을 비교해보면 이번에 홈에서 라치오가 또다시 토리노를 잡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홈팀 라치오의 승과 무챙겨봅니다. 12경기는 나폴리와 우디네세 경기입니다. 올 5월에 우디네세의 홈에서 1대1 무승부 경기를 제외하면 나폴리가 모두 이겼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오래된 21년부터 보면 그 해에는 격차가 커서 4점 차로 우디네세가 패했습니다. 하지만 22년 2번의 경기에선 한 점 차로 패배를 했고 올해 5월은 드디어 무승부 경기까지 했다고 나오네요. 올 시즌 보겠습니다. 나폴리는 처음 2경기인 프로시노와 사스올로 전을 제외하고는 라치오에게 패하고 제노아와 볼로냐하고도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해도 이름값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성적이죠. 우디네세는 지금 4위 유벤투스, 5위 피로렌티나에게만 지고 프로시노를 비롯해 3번을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나폴리가 첫 경기에 프로시노를 잡기는 했지만 최근 제노아와 볼로냐와 무승부를 했다는 건 그때와 또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무승부 경기를 살펴보면 나폴리는 5번에 2번이 무승부이고 우디네세는 5번 중 3번이 무승부입니다. 우디네세는 유벤투스와 피오렌티를 이길 전력은 아니었지만 나폴리도 제노아와 비기고 라치오에 질 전력은 아니었죠. 맞전적에서 보았듯
우디네세는 나폴리전에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도 3번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홈이고 전력이 앞서는 건 당연합니다. 득표율에서도 압도적으로 표가 몰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 이번 경기에 8%의 무승부 픽을 가져가야겠습니다. 홈팀 나폴리의 무승부 체킹해봅니다. 13경기는 카디스와 라요전입니다. 두 팀은 주거니 받거니 이기고 지고를 반복했네요. 카디스의 홈에선 카디스가 이기고 라요의 홈에선 라요가 이기고 점수차도 대체로 컸던 걸 생각하면 무승부는 완전히 버려도 되겠습니다. 순위도 득실점도 정말 비슷한 전력의 팀입니다. 득표율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승무패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맞전적에서 무승부가 없었던 만큼 승과 패에서 골라보고 싶은데 양팀 다 홈에서의 성적이 좋았었습니다. 이번 시즌 라요는 원정에서 2승을 챙겼지만 그 상대팀이 알메리아와 그라나다라는 걸 감안하면 원정이 낫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두 팀 간에는 서로 홈에서 유리했던 만큼 홈팀 카디스의 승리 챙겨갑니다. 14경기는 발렌시아와 소시에다 경기입니다. 두 팀도 0대0, 1대1, 2대2까지의 무승부 경기가 있네요. 시즌 성적 보겠습니다. 발렌시아가 1승을 더 챙겨서 6위에 있습니다. 상대팀들도 골고루 만났는데 발렌시아는 홈에서 AT 마드리드를 잡아버렸네요. 하지만 직전은 22위 알메리아와는 또 비겼습니다. 골은 소시에다가 더 많이 넣고 실점은 발렌시아가 적고 득표율을 보면 저 정도 차이는 차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홈팀 발렌시아가 조금 더 나은 것도 같은데 발렌시아는 알메리아와도 비겨버렸고 소시에다는 처음 3전이 전부 무승부였고 이번 경기는 발렌시아가 나은 것 같지만 무승부를 픽업해 보겠습니다. 14경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제가 픽한 걸 살펴보면 32조합이 되네요. 보통 16조합인데 여기서 하나를 뺄까 생각해 보았지만 2월 회차이기도 하고 이번엔 그냥 32조합 구매해봅니다. 엽기적인 픽으로는 1경기 세비야의 패배, 2경기 유벤투스의 무승부, 10경기 인테르의 패배, 12경기 나폴리의 무승부가 있네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중복 체킹인데 반해 나폴리의 경우는 단폴로 무승부를 선택했다는 게 마음에 드네요. 딱 체킹한 걸 보면 이번 회차는 좀 마음에 들게 체킹한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좀 적중으로 잘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 이번 회차의 출전팀들의 과거 부러진 이력 보시겠습니다. 이번 회차엔 별 영향이 없겠지만 재미로 보시기 바라며 좋은 성적들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